어떤 컨텐츠가 사람들이 좋아하지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컨텐츠를 내가 가져와서 내가 이거를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어야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좀 다르게 어떤 구조적인 변경을 통해서 이 사람들 안에 있는 관념들을 바꿀 수 있을까? 사실 이게 무슨 단어를 쓸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게 전쟁이라는 말이 되게 세기는 한데 뭔가 미디어 빅뱅이라고 해야 되나 뭐 약간 네. 어떤 의미냐면 방송국들의 광고 매출이 줄어드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고요. 디지털 콘텐츠 시장의 수익 구조 그리고 유통 수익 구조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회사는 체감적으로 느끼고 있기도 하지만 대기업과 다국적 기업, 어쨌든 큰 기업들이 디지털에 돈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런 얘기는 정말 머지않아 헤게모니가 방송국에서 디지털로 넘어올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만 여기서 이제 하나 조심해야 될 건 방송국이라는 여기서 이제 내려가고 있다고 쓸 때 방송국의 개념은 플랫폼적인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사실은 이제 컨텐츠 제작으로만 보면 방송국의 지위는 아마 계속 갈 것 같아요. 어쨌든 컨텐츠를 잘 만드는 집단이기 때문에. 하지만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기존의 구조를 빨리 버리지 못하면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긴 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다음 이제 넥스트 레거시라고 제가 업계에서는 얘기하지만 약간 다음 단계의 메이저 미디어 회사가 되려고 저희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플랫폼 사업을 하느냐 아니면 컨텐츠 제작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바라봐야 될 방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컨텐츠를 활용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컨텐츠가 사람들이 좋아하지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컨텐츠를 내가 가져와서 내가 이거를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어야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컨텐츠 창작자 입장에서 보면 내가 잘 만들 수 있는 거는 정해져 있어요, 사실은. 어떤 사람이든지 모든 걸 다 잘 만들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만약 예를 들어서 A라는 형식의 영상이 되게 잘 나간대요. 근데 나는 B라는 영상을 되게 잘 만들어요. 그랬을 때 그러면 지금은 대세가 A니까 나도 A를 만들어야지 하고 A를 만들면 절대로 이 A를 계속 만들고 있는 사람을 이길 수 없어요. 내가 대세가 아니더라도 나는 B를 해야 적어도 이걸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내가 1등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만약에 컨텐츠를 만드는 입장에서의 어떤 창작이나 비즈니스를 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저는 너무 데이터나 트렌드에 휘둘리지 말라는 말씀을 꼭 드리거든요. 자기 중심을 잡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 중심을 잡고 적어도 내가 좋아하는, 내가 잘 만드는 분야에서는 내가 1등이 될 수 있으면 언젠간 그 분야가 메인이 될 때가 와요. 저희 회사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요즘에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이제 마블이라는 회사가 어떤 초능력자들의 세계관을 그리고 있는 회사라고 한다면 저희는 현실 그 자체를 세계관으로 갖고 있는 마블 같은 회사가 되고 싶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저희 컨텐츠들을 꿰뚫고 있는 단 하나의 단어를 꼽자면 일상이에요. 아마 다음 진경환 감독님이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 저희는 정말 일상을 어떻게 보여주는지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일상이 가장 재밌는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는 이제 정말 진짜 세상을 세계관으로 갖고 있는 마블 같은 회사. 그래서 그런 작품들을 만들어서 그런 작품들을 가지고 컨텐츠가 과연 이 시대에는 어디까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어디까지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를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고민하는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특별한 것들, 새로운 생각을 해낼 때는 그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일상이라는 고정관념 혹은 여러 가지 관념의 틀 안에서 벗어나게 됐을 때 그때 어느 순간 이렇게 딱 주목이 생긴다는 거죠. 딱 이렇게 어떤 시선에 딱
어떤 일이 일어났어 이런 식으로 그 상황을 특별하게 캐치한다는 거죠. 광고 이 전체를 하나의 컨텐츠라고 본다면 이것조차도 볼만한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이거는 이렇게 만들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이런 광고의 형태들은 TV 광고에서는 아주 평범한 것들이죠. 다시 말하면 광고로 따지면 하나의 사람들 머릿속에 들어있는 관념 같은 거, 일상과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좀 다르게 어떤 구조적인 변경을 통해서 이 사람들 안에 있는 관념들을 바꿀 수 있을까? 다시 말하면 일상을 어떻게 비틀어서 어떻게 하면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해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한 거죠. 광고를 하고 있는 것 자체를 컨텐츠 안에 넣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광고할 때 떠올리는 여러 가지 평범한 생각의 관념들, 어떤 일상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이렇게 본다고 얘기했었는데 다른 구조 안에서 새롭게 이해를 하게 하면 이야기 자체는 새롭거나 특별하지 않아도 그걸 보는 방법으로 인해서 그것들을 새롭게 느끼게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구조를 먼저 생각하고 이야기를 짜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동시에 같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생각의 틀을 어떻게 얼만큼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방향으로 고민들을 해보는 거죠. 네, 새로운 생각을 한다는 게 사실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그 어려운 것들을 하는 저희의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그 평범한 것들 속에서 특별함을 발견하는 거. 그래서 그 평범한 것들을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의 틀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일상과 부딪힌다든지 아니면 그 어떤 구조적인 어떤 이해를, 관념들을 좀 이렇게 비틀어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이런 특별함을 발견해내는 거,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만큼 저희가 일상을 주목하는 이유는 일상이 사실은 가장 다양하고 그리고 가장 많고 가장 아직 그 숨어 있는 상태, 그렇죠? 숨어 있는 상태라 가장 발견할 것들이 가장 많은 약간 그런 상황, 특별한 것들을 가장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이라는 거.